삼성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의약품 관세 관련해서 이제 일주일 내에 발표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또 한 번 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사실은 뭐 마가잖아요. 미국의 제조업 강국을 다시 좀 위대하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이제 캐치프레이즈고, 그러려면은 제조업을 좀 위대하게 해야 되며 사람을 많이 일자리도 창출해야 된다라는 것이 골자인데, 트럼프 대통령 지금 원하는 게 바로 글로벌 경제 패권입니까? 아니면 정말 실질적인 세수 관련한 이익입니까? 네, 둘 다 맞는데요. 압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패권에 대한 부분들이 더 그의 좀 성공에 대한 그 화두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재정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살림살이를 관장하고 있는 재무부의 입장이 조금 더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뭐 경시할 수는 없습니다. 전략적이고 복합적인 조치라고 봐야 하는데, 가장 핵심은 이런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미국이 리딩하는 모습들을 다시 재현하는 것이 가장 큰 화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 가장 핵심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었던 고용지표, 아주 큰 쇼크를 야기하면서 당장 BLS 통계국장을 해임하는 것처럼 상당히 고용시장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뭐 당연히 세수 확보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해외에 짓고자 하는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리쇼어링을 통해서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에 대한 압도적인 우위를 구축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대항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월간 기준으로 관세가 2분기부터 약 15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 정도 징수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사실 데이터로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추정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연간 약 3천억 달러, 그럼 10년간 지금 3에서 4조 달러 정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지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CBO에서는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가 10년간 최소 20조 달러 정도 늘어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세를 통해서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은 좀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민주당이 향후에 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관세를 포기할 수 있느냐,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도도 지금 정치적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를 통해서 경제적인 패권 그리고 세수에 대한 확보, 이 양대 축을 둘 다 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팀장님, 사실 당초 많은 전문가분들이 반도체와 의약품의 경우 부과했을 때 미국의 피해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이거 쉽사리 부과하지 못할 거다라는 예측의 목소리가 높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과를 한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미국 내 반도체 기업들, 뭐 빅테크 기업들도 불편한 상황일 거고, 뭐 의약품 관련해서도 지금 250%는 말도 안 된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예요.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지금 어제 밤부터 다시 의약품에 대한 1년 후 150%, 그 이후엔 250%,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은 아직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최소 15에서 최대 25% 정도, 물론 예외적인 규정들은 적용은 되겠지만 이런 숫자들 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트리플 B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은 환호를 했었죠. 그렇지만 이 관세에 대한 반도체 부과가 된다라면 다시 울상을 지을 수도 있는, 웃다가 우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맥락을 살펴본다라면은 미국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기술에 대한 경쟁력은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고, 높은 R&D 비용을 지출하면서 이런 기술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이 뒤처진다라고는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리쇼어링을 하느냐, 결국에는 제조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퀘스천 마크가 있고, 이 제조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타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점이 가장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바이오 쪽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원료 의약품이나 제네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그리고 FDA로 대표되는 신뢰성은 줄 수 있지만 규제가 높은 편에 있습니다. 반도체 역시나 뭐 팹리스 관련된 부분들은 압도적으로 뭐 미국에 완전히 뭐 경쟁 상대가 없는 상황에 있지만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제조 공정들은 대부분 동아시아에 편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이번 우리나라 투자에 대해서도 확인했다시피 미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공장을 짓도록 하고 역시나 기업들 역시나 여기에 호응하는 부분들은 미국의 니즈가 이런 곳에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겠죠. 그렇지만 이제 관세를 통한다라면 결국 비용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긍정적인 측면들에 있어서는 미국의 경쟁력을 좀 보호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이 한계 반도체나 의약품이 하나의 단일 국가에서 공급망이 형성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첨단 산업일수록 긴밀한 공급망이 국가별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용의 상승 그리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으로 되었을 때에는 북미를 향한 수출의 감소, 이는 성장에 대한 부분들로 훼손이 될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관세에 대한 부담이 연준에서도 코어 PC 전망치를 3%대까지 올린 것처럼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을 압박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으로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경우에는 약 3,800달러 정도 실질 가계의 소비 지출 여력이 제약된다라는 통계가 나오는 것처럼 사실 트럼프의 전략대로 통한다라면은 아주 장밋빛이 되겠지만 이 경제라는 것이 비단 하나의 로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고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좀 귀를 기울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해서 최혜국 네. 최대로 수혜를 많이 주겠다라는 대우를 약속한 국가로 또 꼽혔거든요. 그러면 관세 부과가 되더라도 타국보다는 조금 불리할 조건은 아닐 것 같은데 우리 한국의 반도체 산업 지금 이렇게 개별 품목 관세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덜어놔도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좀 걱정을 해야 합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무관세에서 최애국 그러니까 관세가 없다가 상대적으로 가장 좋은 조건을 주겠다라는 거는 경쟁력 차원에서는 아직 훼손의 가능성이 좀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다시피 비용이 안 들다가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관세 비용이 들게 된다라면은 기업의 부담이 결국에는 소비자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이는 결국 기업들의 수익성에 대한 압박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경제의 블록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반도체 WTO에서 무관세 제품으로 지정을 해놓은 상황에 있는데 결국에는 무관세 시대의 종말로 해석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할지언정 미국의 경제 블록화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들은 그들끼리 더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제, 정치,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은 소멸되지 않고 다시 한번 잉태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전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 있어서는 아직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수혜에 대한 부분들 열어둘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계속 전개될 경우에는 국내 투자보다는 대미 투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점은 국내 경제 환경에 있어서 그다지 긍정적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론을 내려야죠. 반도체와 의약품 이 품목 관세 여파가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장은 어떻게 될지 좀 팀장님은 더 전반적인 경제가 일단 악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 최근에 나온 발언들은 상당히 좀 강력하죠.
뭐 퍼센테이지가 100%를 넘어버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보편적 관세 정책에 의한 부분들을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관세 정책을 추진한다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성장과 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요. 특히나 첨단 산업에 있어서 우리가 먹거리로 삼고 있는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면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우위를 점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전체 파이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부분들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뭐 바로 즉각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마도 이 역시나 관세를 수단으로 한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큰 우려는 하지 않더라도 좀 계속 경계는 하면서 이 뉴스에 따른 투자 심리의 등락이 펼쳐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반도체나 바이오,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미국 내 생산 확대는 단기적으로 더 추진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생산 설비를 할 수 있는 기업,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은 좀 가져갈 수 있고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퀘스천 마크가 좀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라면 큰 그림에서 좀 그릴 필요가 있겠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미국 중심으로 이제 편제가 되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WTO 체제하에 자유무역 체제는 이제 저물어 간다.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미국 중심으로 펼쳐질지 아니면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이런 브릭스 체제로 될 것인지 유럽 체제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정학적 구도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투자 심리는 일단 미국을 향하고 있겠지만 다양한 불안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뭐 평온한 흐름들이 전개되기보다는 항시적으로 정치적 국제적인 질서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는 것은 사실 투자 심리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기보다는 항상 트럼프 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점 좀 유념 필요하겠습니다. 네, 짧게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9월 금리 인하 확률 여전히 높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표에 따라서 울고 웃는 시장이라서 워낙 좀 일희일비하는데 그래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한 번에 지금 노동 지표 나오고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9월 FOMC 금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금리는 인하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고용지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해임, 좀 극적인 뭐 정치적인 행정적 액션일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신뢰도가 높은 부분은 비농업 부분보다는 조일치 보고서, 고용 구인 건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1년 전만 하더라도 800만 건에서 850만 건 사이에 있었던 것이 지금 750만 건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장님들이 구인을 하겠다라는 그 채용 건수가 줄어들었다라는 점은 미국의 고용 시장에 있어서 타이트함이 좀 덜하다라는 점을 나타내고 미국 경기가 그래도 서서히 톤 다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월러 연준 이사가 이번에 금리 인하 소수견을 내는데 그쪽으로 다수 인사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